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증은 최대한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면 마취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플란트 치과 손동국 원장입니다. 치아가 아프고 흔들려서 발치한 뒤에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또 많이 하실 텐데, 또 편안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음식물을 저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하게 잘 사용했던 자연 치아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상실되게 되면 저정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치아가 상실되면 잇몸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빈 공간으로 옆에 있는 치아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강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아 발치가 필요하거나 상실되었을 때에는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빠른 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요. 발치한 자리에 잇몸 절개를 하고 뼈에 구멍을 내서 뿌리 부분이 되는 인공치근을 식립을 먼저 합니다. 식립한 후에 인공치근 부분이 뼈하고 굳게 되면 그 상부 보철물을 본을 떠서 제작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치아의 색이나 입안의 구조, 구강 구조를 판단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치아 발치부터 뿌리가 되는 인공치근을 심고 굳고 난 후에 상부 보철물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굳는 데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잇몸뼈와 인공치근의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선 충분한 기간 동안 튼튼하게 임플란트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을 해서 잘 씹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사실 개인차가 있는데, 잘 관리될 경우에는 자연 치아처럼 오래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상이 없는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수술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마취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후에는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마취가 깬 다음에는 아무래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픈 기간은 한 2, 3일 정도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은근하게 아픈 거는 한 1, 2주일 정도? 실 뽑을 때까지 통증은 있으실 수는 있으시고요. 이렇게 아픈 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마취할 때 좀 덜 힘들려면 이 국소 마취에 추가적으로 수면 마취를 적용을 해서 좀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면 내시경이나 지방흡입 같은 거 할 때 수면 마취 한다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기는 하고요. 근데 치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는 완전히 주무시게 심도를 조절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받으시는 동안에 협조가 안 돼서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진정을 해서 통증은 최대한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면 마취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여러 개 임플란트 심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긴 시간 입 벌리고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의식과 진정법 치료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시고요. 또 입안에 이제 밀어도 넣지 못할 만큼 굉장히 구역질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진정을 좀 시켜드리면 훨씬 구역질 덜하면서 치료받으실 수 있고, 또 내가 치과 갔을 때 마취를 아무리 해도 마취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 마취에 추가적으로 의식과 진정법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통증 조절 부분에서 유리하게 치료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고령이신 분들, 전신질환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당뇨, 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혈압 같은 경우에 조절 잘 안 되실 때 혈압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고혈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미 고혈압이신 분들은 의식과 진정법으로 좀 더 안전하게 혈압 낮추면서 치료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통증 조절되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올라가는 일도 적어지고, 또 수면 치료가 진행해서 수면 심도가 올라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 체크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으신지 기저질환 부분이나 약 드시는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전신 상태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약의 종류도 결정을 하고 용량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충분히 6시간 정도 금식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게 되면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상태를 모니터를 하게 되거든요. 호흡을 잘 하시는지도 판단을 하고, 또 혈압도 너무 심하게 떨어지시지 않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그런 징후를 체크를 해주는 보조 인력이 있는 그런 치과에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회복실에서 충분히 회복을 하시고 귀가 조치를 하긴 하지만 절대로 운전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보호자분이 꼭 같이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내 수면 마취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수면제를 주무시기 위해서 또 드시면은 수면제를 여러 알 드신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평소에 투석을 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같은 수면 마취제 용량에 대해서도 더 깊게 잠드시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귀가하신 다음에 좀 잘 살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술하는 게 아프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겁내지만 마시고 치과를 찾으셔서 치료를 한번 받는 걸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똑똑플란트 치과 손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